가감지간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새벽 12시 반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빡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주 빡돌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요. 바로 삼국의 발전과 가야 요거 정리할 건데, 이 비스트라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선생님 몸 좀 사려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화장이 다 지워져서 새벽이라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좀 아파 보이나 봐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좀 떡칠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자, 삼국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삼국의 발전이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해가지고 뭐냐면, 이 삼국의 전성기가 왔다. 요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성기, 자, 어떤 전성기 배웠냐면, 자, 백제의 전성기 공부했었는데, 자,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누구냐면, 근초고왕 4세기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다가,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고구려 전성기라고 한다면 몇 세기냐면 5세기, 요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고구려의 전성기 때 왕은, 자, 2명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광개토 대왕이다. 요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 자,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광자가, 미칠 광, 광년이야, 이런 광이 아니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광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고, 그 다음에 개자는 열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토, 이 토는 바로 뭐냐면, 영토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데, 자, 광개토 대왕이 어느 정도의 영토를 먹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요. 자, 일단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 만주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했었다. 그래서 실적으로 한반도의 약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만주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 요거 기억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 때, 자, 금강가야를 공격했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여러분들 신라에 자, 왜구가 침입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자, 신라 내무랑 때 왜구가 침입했어. 자, 그런데 내무랑 같은 경우에는 이 왜구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광개토 대왕의 힘을 빌리게 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왜구가 침략을 딱 신라로 했는데, 자, 그때 광개토 대왕이 5만 대군을 끌고서는 여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왜구가 톡 뛸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 하고 얘네가 톡 낀 거야. 그런데 어디로 톡 꼈냐면 이쪽으로 톡 끼게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가야 땅이에요. 그쵸? 그런데 가야 중에서도, 자,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해주면, 가야는 그 당시에 6개의 가야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6개의 가야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애가 바로 누구냐면 금강가야. 알았지? 그런데 이쪽 해안가에 금강가야가 있었는데, 이 금강가야 쪽으로 누가 쳐들어왔냐면 왜구가 도망가게 되었어. 자, 그래서 자, 광개토 대왕이 이 왜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금강가야를 점령했던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광개토 대왕이 어디를 공격했다? 금강가야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때 금강가야가 굉장히 광개토 대왕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게 되면서 금강가야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 그렇게 되면서 금강가야는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기게 되냐면, 이쪽 안쪽에 보면 대가야라고 있었는데 대가야한테 넘기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금강가야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덥석 물었냐면, 한강을 덥석 물었지만,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은 한강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광개토 대왕은 한강을 먹지를 못했어. 자, 한강을 먹지를 못하고 한강 바로 윗부분에서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강 이북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알았지? 자, 광개토 대왕은 한강을 먹지 못하고,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한강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이 업적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하지 않니? 이후? 자,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의 이 업적을 뭔가 새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비석이 하나 있어.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광개토 대왕능비야. 자,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광개토 대왕능비를 광개토 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시험 문제 나와. 자, 그렇다면 요거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컵나 구라구나. 요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자, 광개토 대왕은 업적이 많았지만, 자, 자신의 업적을 새길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단명하신 분이야. 빨리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업적비를 누가 세워주었느냐? 네,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워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광개토 대왕 워낙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자, 일단은 그때 당시에 자, 영락이라는 자,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미 이 연호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호라는 건 뭐냐면 호칭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호칭이라는 것은 부른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연이라는 건 뭐냐면 연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연은 2년아, 전년아 할 때 그 년이 아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연이라는 것은 뭐 1년, 2년, 3년 할 때 그런 이제 연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1991년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1991년에다가 별명을 지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귀염둥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연호인데. 자, 이 연호라는 풍습은 중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생각을 광개토 대왕이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광개토 대왕이 뭐했다? 잘 나갔구나. 요거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아, 나는 굉장히 큰 왕이다. 태왕이다. 또는 내 성왕이다. 네, 이런 식으로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태왕이나 성왕이라고 자기를 부르거나 아니면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비석을 통해서 얼마나 고구려가 잘 나갔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구려 전하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자, 전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자는 하늘천, 그 다음에 그치, 하늘 아래에 있는 그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고구려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동북아시아 최고의 중심지가 고구려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고구려는 자기네 나라를 동북아시아 최고의 뭐라고 생각했다고? 중심국가다라고 생각했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구려의 천하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장수왕이야. 자, 여러분들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를 갖다가 옮기게 되었네. 자, 어디서 어디로 옮겼냐면 자, 그 당시의 수도는 국내성이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평양으로 천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자, 도대체 장수왕이 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는가? 자, 이거를 갖다가 서술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서술하면 되냐면 일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한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해 본다면 자, 국내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네,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국내성에 있는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잘 나갔어. 근데 이 잘 나가고 있던 광개토 대왕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왕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실 신하들이 이 장수왕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네, 믿기가 조금 힘들었겠죠. 왜냐면 광개토 대왕이 워낙 이제 빡적지근하게 잘 나갔으니까 장수왕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장수왕이 대가리를 굴린 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지 못하는 저 신하놈들을 좀 까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수도를 자, 아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평양에 있는 귀족들을 자기 스타일로 길들인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얘는 뭐 한 거야? 왕권을 강화하고 자, 대신에 국내성의 귀족의 힘은 약화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꿈이 있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먹지 못했던 한강유역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남진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남진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요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요. 자, 이 장수왕의 남진정책은 성공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자, 정답은 네, 성공한단 말이지. 자, 왜 그러냐면 장수왕은 실제 어디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한강 유역을 자,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자, 점령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땅땅땅 비석을 세웠어. 아무래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니? 그래서 세운 비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자, 충주 고구려비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광개토 대왕릉비와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영락, 태왕, 성왕 이런 것들을 사용해
정했고, 그 다음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중주 고구려 비를 세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느냐?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러면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지. 그러면 장수왕이 굉장히 힘이 세게 아래로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는 누가 있었냐면 백제와 신라가 있었어. 그러면 이 백제하고 신라 입장에서 겁나 뭐할까 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크로스, 네,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 신라의 나자와 그 다음에 백제의 제자 해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남진정책의 결과 시험 문제 서술형 1타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 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 고구려의 전성기가 누구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인데 자, 둘 중에 더 전성기가 누구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건 누구냐면 장수왕이 되는 거야. 알았지? 왜 그러면 장수왕은 한강 유역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진정한 전성기는 누구라고? 장수왕이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요들송 노트와 응가 노트에 그 장수왕 때의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를 거기에 박아놨죠. 여러분들 그 전성기 지도는 시험 문제 무조건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거 여러분들 모르면 네, 절대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새벽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고구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자, 우리 백제는 어떻게 했느냐? 백제의 상태는 어떻겠느냐? 백제의 상태는 겁나 찌질했다. 자, 그렇다면 백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니까 자, 그때 당시에 자, 장수왕이 치고 내려왔을 때, 자, 그때 당시에 백제에는 무슨 왕이 있었냐면, 계로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로왕은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장수왕 때문에 이 계로왕은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네, 문주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주왕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빨리 옮길 필요가 있었어요. 자, 한강 유역, 즉, 위례성을 빼앗겼어.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게 되었냐면, 바로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겼다. 자, 웅진은 지금 뭐냐면, 네, 공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는 웅진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웅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자, 얘네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수도를 갖다가 웅진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왕이 거의 붕신이야. 반붕신이야. 그래서 왕권은 약해져 있고 대신에 누가 깝쳤을까요? 네, 귀족들이 개겼겠죠.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의 힘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웅진 시대에 왕이 2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왕은 뭐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중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백제에 중흥하면요. 왕을 몇 명 기억해야 되냐면 3명의 왕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흥이라는 건 뭐냐면 백제가 원래부터 못 나갔던 나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잘 나갔었잖아. 그러니까 백제를 다시 잘 나가는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중흥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왕은 바로 누구냐면 동성왕이야. 자, 일단 이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다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백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쫄리니까 자, 누구를 불렀냐면 신라를 불렀어. 자, 그래가지고 신라의 공주와 이 동성왕이 결혼을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동성왕 하면은 무슨 정책을 꼭 기억하냐면 혼인 정책을 기억해 줘야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신라와 혼인 정책이야. 자, 누구하고? 신라와 혼인 정책.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왕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성 연애한 왕. 그치? 그러니까 연애했다는 거야. 신라 공주하고 연애했다. 이렇게 동성연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혼인 정책 또는 결혼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 펼쳤어. 하지만 신라도 겁나 찌질이야. 그치? 얘네도 찐찌버거야. 상태 좋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신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투했다 해가지고 중국에 자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네 남진, 중국의 남진과 손을 잡는 왕이 나타나.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네 무령왕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령왕에 업적하면요, 자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일단 중국 남진과 서로 손을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업적이야. 그러면 중국 남진과 손을 잡았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령왕이 죽었던 무덤이 있다. 자 그게 바로 뭐야? 무령왕릉이야. 그런데 이 무령왕릉을 보면 우리나라의 무덤 같지 않지? 이렇게 벽돌로 무덤을 지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원래 벽돌식이라는 게 없어요. 벽돌은 어디 거냐면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 무덤이 지어졌다는 것은 중국 남진이 아니라 중국 남조예요. 미안합니다. 중국 남진이 아니라 네, 중국 남조입니다. 이 무령왕이 중국 남조하고 서로 교류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령왕릉 요거 기억을 해주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라는 걸 갖다가 설치했어. 자, 그래서 22담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돼. 22담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방의 중요한 곳 22곳을 딱 정한 거예요. 지방이 아주 중요한 곳을 똑똑똑똑 해서 해서 22개를 딱딱딱 찍은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 이렇게 감시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22담로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22담로를 파견한 왕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람 무령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왕과 무령왕은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훌륭 돋는 사람이 나타나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 성왕이에요. 자, 성왕은요, 실제 중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제 중흥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이 성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제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재수 꼴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남부여로 이름을 갖다가 이제 바꿔냈고, 그 다음에 성왕이 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중앙에 자 실무관청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실무관청,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어떤 시청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거를 몇 개 만들었냐면 네 22개의 실무관청 이걸 만들었어. 자, 그리고 성왕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공주, 그러니까 웅진으로 쫓겨왔잖아.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쪽팔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도를 좀 더 옮겨보자 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옮겼냐면 네 사비로 수도를 옮겼어. 그래서 사비로 천도했다. 요거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성왕 때부터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사비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사비시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 이때 성왕은 이 사비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찾아왔냐면 한강 유역을 찾아왔다. 자, 한강 유역을 다시 어떻게 했느냐? 탈환했다. 그러니까 탈환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웅진 시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동성왕과 무령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비 시대는 네, 성왕이 있다. 요거 기억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 백제에서 뭔가 백제를 발전시켜 보려고 다시 노력했던 왕은 바로 동성왕도 있고 무령왕도 있고 또 하나 누구도 있다? 성왕이 있다. 그리고 실제 성왕은 어디까지 찾아왔다? 한강까지 진짜로 찾아왔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는데, 여기서 하나 정리 잠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백제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그렇죠. 위례성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수도가 어디로 옮겼나요? 네, 웅진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다가 어디로 옮겼나요? 네, 사비까지 천도했다는 사실. 요거 네, 주관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성왕 혼자만의 힘으로 한강을 찾아왔던 것은 아니고, 자, 신라의 진흥왕하고 손을 잡았는데, 실제로 신라의 진흥왕은 굉장히 얍삽한 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별로 이 진흥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진흥왕은 왜? 겁나 얍삽하니까. 이 얍삽한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확 후려 까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한강을 지가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져. 자, 그래서 한강을 빼앗겼어. 성왕이 어떻게 했다고? 한강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왕이 한강을 빼앗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신라를 공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자, 그때 신라에서는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역시 말을 타고 달려와서 둘이서 어디서 만났냐면 관상성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투를 갖다가 우리는 관산성 전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불쌍한 누가 죽었어? 네, 성왕이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산성 전투를 갖다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왕의 관이 되는 전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신라의 선생님과 알아봐야 되는 왕은 바로 지증왕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여러분들 지증왕의 업적도 역시 시험제 다 잘 나오는 업적들이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일단 신라의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사람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신라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한 우산국을 정벌했어. 자,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자,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그러면 독도가 과연 언제부터 한국의 영토이냐?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 때부터냐면 지증왕 때부터야. 알았어? 근데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했는데 그 우산국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날 울릉도야. 그리고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를 같이 그 당시에 다스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라는 거지? 지증왕 때부터 벌써 우리 땅이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이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주와 그 다음에 군, 네, 이런 것들로 나눠가지고 주와 군 이런 것들을 나눠서 막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책에서는 뭐 현으로도 다스렸다, 현으로도 나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먼저 나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도, 읍면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로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그 주를 또 군으로 나누고 또 하나의 군을 현으로 나눴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주군현 이런 걸 통해서 나누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은 버풍왕이야. 자, 여러분들 이 버풍왕 같은 경우에도 업적이 워낙 뛰어난 왕이니까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자, 불교를 공인한 사람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핵심 키워드 하나 정리하고 갈게. 자,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했지. 그치? 불교를 공인한 거지 수용한 건 아니다. 자, 불교 수용은 누구 때냐면 눌짱 딴 거야. 알았어? 근데 이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한 거지 수용한 건 아니다. 요게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자, 이 불교를 믿지를 못했어요. 신라 사람들이. 왜냐면 불교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종교야. 근데 신라 사람들은 뇌가 없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불교를 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버풍왕이 자, 누구를 통해서 2차돈의 순교가 나타나게 돼. 자,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불교를 공인했다. 요까지 기억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했어.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관등제도 만들었어요. 네, 관리 등급제도. 그 다음에 관복제도 있잖아. 이런 요런 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복제도라고 한다면,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관리 공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옷 색깔을 지정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때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신라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누구야? 상대등이지. 그런데 이 상대등이라는 제도를 버풍왕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네, 병부라는 걸 설치해서 병부는 일종의 군인이야. 그런데 그 버풍왕을 지켜주는 일종의 바리가드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리가드. 그러니까 보디가드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병부 이런 것까지 설치했는데 자, 여러분들 버풍왕 하면 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버풍왕이 사용한 연호가 시험에 잘 나와.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연호는 중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버풍왕이 사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버풍왕이 자,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신라는 중국과 뭐하다? 네, 또이또이다. 네,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똑같구나. 이런 자주의식. 나름대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둡니다. 자, 버풍왕 때에요. 자, 어디를 공격했습니다. 자, 어디를 공격해? 네, 금강가야를 공격해서 이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자, 진흥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진흥왕 몇 세기? 진흥왕 몇 세기? 진흥왕 몇 세기? 6세기.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왜? 진흥왕 6세기. 자, 신라 최고의 뭐니까 전성기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진흥왕 때 어떻게 전성기가 됐을까? 자, 일단 북쪽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네, 함흥평야를 갔어. 그래서 함흥평야 가가지고 네, 진흥왕이 네, 겁나 냉면 먹고 오고 네, 함흥냉면 먹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이 아래로 더 치고 내려옵니다.
치고 내려와서 자 어디를 점령했냐면 너희도 알겠지만 네 한강을 점령했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왕을 배신 때려가지고 한강을 점령했어. 자 그런 다음에 더 아래로 치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가야를 완전히 점령했죠. 그래서 대가야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령하고 났더니 진흥왕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땠을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지. 그래서 진흥왕은 곳곳에 얘는 좀 유치한 애야. 곳곳에 자랑질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비석을 여러 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운 비석을 갖다가 보니까 자 일단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갖다가 세웠어. 자 순수비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퓨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진흥왕이 순수해 이런 거 아니죠. 자 순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나 여기 왔다 갔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유치한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단양 적성비 네 요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4개와 그다음에 단양 적성비 1개를 요렇게 딱 세웠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서술형 1타 선임이 하나 찍고 갈게요. 자, 그 1타는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진흥왕이 한강을 먹었다. 그러면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 얘가 서술형 굉장히 나오기 쉽습니다. 자, 의미를 갖다가 한번 보니까 일단 신라는 한강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자, 중국과 자, 직접 뭐 하기 시작했다? 네, 교류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전까지는 만약에 신라가 교류를 하려면 백제를 통하든지 고구려를 통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데 얘들은 한강을 통해서 그리고 한강에서 건너서 어디? 황해죠. 황해, 서해안. 그래서 중국과 한강 또는 황해를 통해서 직접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 보면 신라의 영토를 보면 신라가 요런 식의 지금 신라 영토가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 통로를 끊어버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의 자 연결을 아예 어떻게 했다?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한강을 통해서 그 한강에 경제력이 있어요. 한강의 경제력, 그치? 아무래도 이제 교통 같은 것도 굉장히 편리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력, 그 다음에 한강 주변에 있는 비옥한 평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가능했다는 거야? 네, 신라가 삼국통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진흥왕 때 삼국통일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똘치야. 예, 절대 아닙니다. 자, 진흥왕 때는요 한강만 먹은 거고 이 삼국통일은 나중에 문무왕이 나와요. 그래서 문무왕 때 통일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 헷갈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던 신라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선덕여왕을 보니까 아주 멋진 누가 나오지? 네, 화랑들, 꽃미남 화랑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진흥왕 하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화랑도를 개편했어. 화랑도는 일종의 뭐였냐면 동네에 있는 그냥 청소년들 공부방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예 국가적인 그런 단체로 개편을 해버리면서 여기서 막 싸움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 화랑들이 싸움을 되게 잘하게 되면서 사실은 진흥왕이 한강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딱 헷갈려 할 것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지.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그렇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화랑은 군대였다. 이 화랑도라는 것은 군대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자, 그럼 맞을까 틀릴까? 네, 이건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화랑도는요. 원래 목적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일종의 학교 같은 거라 했잖아.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단체 거지 이게 원래 군대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무술 훈련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얘네가 헐크가 돼서 내 싸움을 잘하게 된 것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랑도는 바로 뭐냐면 자 청소년 뭐라고? 수련단체구나. 네,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군대가 아니다. 네, 절대 군대가 아니구나.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선생님과 함께 자 잠깐 가야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새벽 1시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잠깐 깨알 같은 개그하면 자, 우리 친구들 가야를 공부해야 가야 네, 가야를 공부해야 갈 수 있어요. 가야를 공부해야 가야 네. 안 할 걸 그랬나요? 네. 우리 피디님 안 할 걸 그랬나요? 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금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네, 배고파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같은 경우는 몇 가야? 네, 6가야. 그래서 6개의 가야로 되어 있어. 자, 그런데 가야는 일단 초기 가야는, 자, 초기 가야 또는 뭐 전기 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 가야는 무조건 누구 중심? 네, 금강 가야 중심이야. 그런데 이 금강 가야가 누구의 공격을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누굴까? 네, 광개토대왕이지. 자, 얘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금강가야 힘이 떨어져. 자,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이 되면 후기가 됩니다. 후기가야는 누가 주도하게 된다? 대가야가 주도하게 되었다. 요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두 가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아주 질 좋은 철을 많이 생산해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가야는 철을 매개로 해서 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 아주 훌륭한 철이 많이 생산됐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근데 너희들이 막 이 가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공부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순간부터는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금강가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철이 나왔다. 맞아 틀려? 맞아. 그 다음에 대가야에서도 훌륭한 철이 나왔다. 맞아 틀려? 맞아. 그치? 자, 대가야는 철을 매개로 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했다. 맞아 틀려? 맞아. 금강가야는 철을 매개로 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했다. 맞아 틀려?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철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철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가야는 철도 유명하지만 뭐도 유명하냐면 토기 이런 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가야 토기를 바탕으로 해서 스에키 토기라는 거 네,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가야 하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은 자,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올 거냐면 가야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어 못 이루었어? 못 이루었어.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자체를 가야는 이루지를 못했다. 그러면 왜 가야는 중앙 집권화를 하지 못했느냐? 나머지 고구마 100개 심자 같은 경우에 얘들은 중앙 집권화가 다 됐는데 왜 가야만 안 됐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국이 독자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야 같은 경우에 6개의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각자 연맹 같은 걸 안 하고 다 독자적으로 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6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왕이 6명입니다. 자, 통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국이 독자적으로 운영됐고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는 딱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니? 네,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그리고 백제 사이에서 자, 뭐 됐다?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다. 자, 그랬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야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자, 일단 금강가야는 누구한테 먹혔다? 버풍왕. 자, 그 다음에 대가야는 누구한테 먹혔다? 진흥왕.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반드시 푸시고요. 자, 모르는 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